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난 새벽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난밤 엘살바도르가 IMF 대출 협정에 따라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위를 철회했다라는 뉴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심리가 위축되고 자금 흐름의 변동이 생기면서 전반적인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매일 한 개의 비트코인씩을 사들이는 정책으로 긍정적인 시장 파급 효과를 노렸고 실제로 그 시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죠.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이 IMF와의 14억 달러 하나로 약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이 아니죠. 네, 1조 8천억의 대출 협상에서 암호화폐 정책 조정이 조건으로 제시되자 기존의 비트코인 우호 정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위가 박탈되고 기업이 비트코인 결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조항도 철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현재 보유한 약 6천 개의 비트코인 현재 달러 환산 시에는 약 5억 8,60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비트코인 외에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이 지난 2월 17일을 마지막으로 매일 한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정책이 중단되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들이면서 시장 심리를 북돋았던 점을 떠올려 보면 최근의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 펀드에서 연이어 자금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펀드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펀드에서만 약 5억 8천만 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는 2주 연속 자금 유출로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한층 강화되었다라는 신호를 읽힙니다. 또한 선물 시장에서도 숏 포지션이 활발해지며 이 비트코인 단기 하락 압력이 커졌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모두 암호화폐 시장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투자자들이 대신 알트코인 펀드로 자금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실제로 이제 XRP,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 펀드에서 일정 수준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는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오히려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중 단연 돋보이는 자산이 바로 XRP입니다. 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XRP 펀드로 유입된 금액이 3,83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알트코인 가운데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라고 하죠. 이 올해 들어 누적 순유입이 무려 2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 리플 XRP에 크게 쏠려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으로부터 이동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XRP로 흘러 들어갔음을 시사하는데요. 이렇게 XRP 펀드가 각광받는 배경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의 장기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 SEC는 2020년 말부터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요. 최근 들어 합의설이나 소송 조기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XRP 쪽으로 우호적으로 기울고 있는 겁니다. 이 리플 측은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업계 안팎에서는 XRP가 규제 장벽을 넘어서 제도권 인정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죠. 이 만약 SEC가 소송을 취하한다라거나 법원이 리플 측 손을 들어준다라면 XRP는 규제 리스크 해소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XRP가 소송 결과에 따라 시가총액 순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XRP는 알트코인 중에 이더리움 다음으로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소송 리스크로 인해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라면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XRP의 시총 3위권 복귀도 이제 무리한 2위 탈환도 무리한 전망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문가가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보수적인 분석가들은 SEC 소송이 해결된다라고 해서 곧바로 XRP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맞서서 낙관론자들은 여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CBDC 사업에서
리플의 기술이 언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규제 리스크 해소 이후 기업 협력과 제도권 참여가 가시화되면 XRP가 글로벌 송금 시장 등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XRP의 긍정적인 흐름은 향후 암호화폐 전체 판도에도 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EC가 다른 알트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할지 여부는 늘 화두인데 만약 XRP가 안전한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라면 경쟁 알트코인 대비 투자 메리트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XRP 생태계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며 알트코인 시장 내 파워 밸런스도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XRP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전달해 드렸지만 이 비트코인을 둘러싼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투자 기업이 스트래티지, 이제 예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이 최근 2356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들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약 19억 9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평균 가격 1BTC당 97,514달러에 이제 구매를 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이는 발행 가능한 전체 비트코인의 2.3% 이상을 보유하게 된 셈이어서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동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의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수 전략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규정하고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스트래티지의 추가 매입 타이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일러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한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나스닥이 헤드라 기반 ETF 출시를 위해서 SEC에 정식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소식도 화제입니다. 이 헤드라 ETF가 승인이 되면 시가총액 21위권에 머무는 이 헤드라가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노출되고 투자 접근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트코인 ETF만 주목받았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ETF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는 흐름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캐너리 캐피탈의 경우는 이 헤데라 외에도 라이트코인과 XRP 등 다양한 ETF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XRP ETF의 경우는 SEC가 공식 검토를 시작했고 소송 리스크가 해소된다라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알트코인이 제도권 상품으로 편입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불안 요소도 암호화폐 투자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금리 동결이라던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처를 모색하기 마련입니다.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미국 포트녹스에 금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가설을 제기하면서 달러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죠. 이 기요사키의 경우는 만약 포트녹스 금 보유량이 사실상 텅 비어 있다면 이 달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금과 은,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 보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얼츠는 이에 대해서 금 보유량 자체가 부족하다 해도 달러 시스템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기요사키의 우려가 과도할 수 있다라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이 데이비드 슈얼츠가 공개적으로 반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설령 포트녹스의 실제 금 보유량이 예상보다 적다라고 해도 달러 시스템이 즉각 붕괴될 가능성은 낮다라며 기요사키의 주장이 과도한 공포 마케팅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어서 금이 사라진다라면 공급량 부족으로 금 가격이 급등할 수 있겠지만 그 여파가 곧바로 달러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의 신뢰가 단순히 금 보유량 하나로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복잡한 경제,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비롯된다라는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기요사키가 리플 CTO 간의 논쟁은 이 금과 비트코인을 둘러싼 안전자산 담론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은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만 이 암호화폐가 부상한 뒤부터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부르며 대체 가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최근 금은 신고가 행진을 연이어 가고 있죠.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심으로 한 제도권 투자 흐름 역시 눈길을 끕니다. 지난 1년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약 39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들의 매수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시장 내 상당수 투자자는 장기 보유보다는 선물의 숏 포지션과의 연계 또는 캐리 트레이드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는 ETF가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변동성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에서 4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동시에 비트코인 선물 시장으로는 숏 포지션이 유입되면서 시장 전체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과 투자자들은 약세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ETF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선물 시장에 흘러들어가 시장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다라며 단순한 패닉셀로 보긴 어렵다라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정책 철회 소식은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IMF 대출 협약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책을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이 소식만으로 결정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죠. 요약해 본다라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매입 중단과 법정화폐 철회가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XRP는 SEC 소송 종료 기대감으로 기관 자금이 몰려 가격은 하락할지언정 데이터는 차곡차곡 상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각종 규제 이슈가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과연 이번 주는 어떻게 시장이 흘러들어가게 될 것인지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을 통해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